오늘은 이광희 전 충북도의회 의원을 모셨습니다. 그 전에도 꼭 살아서 들어오겠다고 했는데 죽어서 들어오게 됐습니다만 아니 충북이 왜 유독 지방의회 출신들이 국회로 진출하는 길이 막혀 있었을까요? 지방의원들에 대해서 굉장히 알로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번에 승부를 걸어야 되는 거죠. 매질이 상당하신 것 같아요. 오재세 의원은 지금까지 첫 번째 선거를 제외하고 몇 번 해보셨는데 43%를 넘은 적이 없어요. 삼자에 의해서 어부지리를 얻어서 계속 일단은 경선을 통과하시면은 그 최연호 자유한국당 두 분하고 이제 맞닥뜨리는 상황이 됐는데 그 분이 꼭 후보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혹시 최 위원장님 안 나는데 다른 분에 비해서? 다른 분에 비해서 저는 좋다고 봅니다. 자기 이름 알리러 다니는 거 이상 정치 행위를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니 오재세나 최연호 위원장님 같은 경우는 국민을 불행하게 하기 위해서 하신다고 능력이 좀 부족하다고 보는 거죠. 능력이 좀 부족하다고 보는 거죠. 예. 유리한 것처럼 말씀을 하시지만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부닥쳐서는 상당히 큰 벽처럼 느껴질 것 같아요. 다른 분들 나올 때 보니까 너무 유해지셨어. 그러더니 오늘 또 저 얘기했대. 아니 저한테 감염돼서 그래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이벌의 불꽃 토크 대결 리얼 토크 한 판입니다. 오늘도 홍순목 대표님, 최용현 변호사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되게 집 나간 딸이 본인 집을 얘기할 때 친정집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친정집. 오늘은 딸은 아니고 아주 반가운 친정으로 좀 돌아오고 싶은 분을 좀 모셨어요. 원래 이분이 정치인이었는데요. 원래는. 근데 HCN 충북방송이 이분을 방송인으로 거듭나게 해드렸잖아요. 그렇죠. 네. 저 이전에. 저 이전에 1세대 HCN 충북방송 토크쇼의 1세대 최 변호사님은 2세대 홍 대표님이 제가 자리를 차지해서 미안한데 거리가 머세요. 지금 여기하고는 거리가 멀어서 오늘은 이광희 전 충북도의회 의원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그 전에도 꼭 살아서 들어오겠다고 했는데 죽어서 들어오게 됐습니다만 다시 한번 도전하는 마음으로 초심을 잃지 않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잘 좀 봐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이전에 홍 대표님하고는 친분이 좀 있으시다면서 사모님끼리 가까우신 분이요. 아니 그건 뭐 방송에서 할 얘기는 아니고. 왜요? 왜? 서로 악연이 있으셨나? 네. 그리고 최 변호사님하고는 이전에도 방송에서 청주시장 후보 시절 때 뵀었었지요. 떨어지고 나서도 뵀었고. 떨어지고 꼭 그 얘기를 꼭 하셔야 되는지. 알겠습니다. 오늘 이광희 의원님께서 내년 또 총선 출마 의사를 밝히셨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들로 가지고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라이벌의 불꽃 토크 대결 리얼 토크 한판, 오늘은 이광희 전 충북도의회 의원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다시 도전, 이광희가 돌아왔다입니다. 좀 전에 최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었던 것처럼 예전에 의기양양하게 한판에서 떠나시면서 이겨서 돌아오겠노라라고 가셨는데 이 모습은 아니셨죠? 더듬지 마시고요. 이번에는 총선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결심을 하신 거죠? 네, 그렇죠. 네, 준비도 하고. 원래는 이제 이번 선거가 좀 이상해요. 왜요? 제가 지난 청주시장 도전할 적에는 6개월 전에 출마 선언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셨죠. 그런데 지금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예비 후보 등록이. 그런데 다들 조용합니다. 왜 그런가요? 그죠? 아직 이제 중앙에서의 어떤 판단들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바른미래당과 뭐 자유한국당의 뭐 통합 문제라든가 후보자 조정 문제라든가 이런 게 좀 남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여전히 우리 지역, 타 지역은 또 다르지만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굳건하게 버티고 있는 분들이 계셔서 나머지가 대부분이 도전자이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 그런데 우리 이광희 전 의원께서는 좌고우면하지 않고 바로 출마를 결정하신 것 같아요. 언제쯤 결정을 하셨어요? 출마하기로? 저는 이제 미리미리 준비하는 스타일이어서 지난 선거 끝나고 바로 준비 시작했죠. 청주시장 선거 끝나고 바로. 그리고 하는 일이 있어서 저는 이제 정치인들은 늘
그러니까 떨어지고 난 그 다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이 떨어지고 나면 아무 일도 안 하고 다만 인사 다니는 거, 명함 들고 뭐 주민자치센터 가서 주민자치위원들 인사하고 통장협의회 참석해서 인사하는 정도를 정치활동이라고, 행사장에 가서 인사하는 거를 정치활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치 권력을 획득하는 과정에서도 뭔가 성과를 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제가 잘할 수 있었던 거는 아무래도 이제 지방의회를 강화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동안 이제 이제 지방의회를 강화시키는 정치 NGO 뭐 이런 거를 좀 만들기도 하고 초선 의원들에게 막 강의도 하시고 강연도 하시고 그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역할들을 하면서 그래서 어쨌든 세상을 정치로 바꾸는 것에 그 현장에서 떨어지면 안 된다는 생각이에요. 지금 저 이광희 의원님께서 오랜만에 한판에 오셔가지고 분위기를 선점하겠노라. 그래서 딱 지금 분위기 먼저 잡고 있는. 관광공사 지금 비상근이사로 예, 계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네. 지금 관광공사의 비상근. 네. 그래서 여행 프로 같은 것도 제작해서 올리시고.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저는 이제 단점인지 장점인지 모르겠는데 뭘 시켜주면 굉장히 열심히 하잖아요. 과도하게 열심히 하는 게 문제인데, 그래서 어쨌든 그 맨입으로 먹진 않겠다. 뭔가 기여하고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에는 최근에 언론상에 보면은 가까운 지인분들에게 내년 총선 결심한 이유 이렇게 밝히셨다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들 하던데. SNS상에 총선 출마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올리셨더라고요. 아니요, SNS에 아직 올린 건 아니고요. 그냥 좀 바다를 보면서 생각 끝냈다 뭐 이 정도. 그런 상황이에요? 예, 왜 그러냐면 광어 먹을지 우럭 먹을지 결정 끝났다. 뭐 이런 결심이 그런 상황이에요. 최근에 가만히 보니까 최영현 변호사님께서 여기 들어오시기 전에 말씀드렸지만 옛날에 저 여기 출마 청주시장 할 때 얼마나 저를 레이저 눈빛 이게 독하게 하셨어요. 그러더니 다른 분들 나올 때 보니까 너무 유해지셨어. 그러더니 오늘 또 저 얘기했더라고. 아니, 저한테 감염돼서 그래요. 근데 출마 이유, 결심 이유도 저희가 그래도 좀 짤막하게나마 좀 그건 좀 듣고 싶어서요. 저는 이제 우리 지역이 안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서울에서는 386 퇴진론도 나오고 있는 차례고 이번에 우리 지역에선 저도 그렇고 이장섭 부지사도 그렇고 그 정균영 감사도 그렇고 전부 같은 나이 또래 386들이에요. 그래서 처음으로 도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산업화 시대의 역군들이 여전히 지금도 굳건히 자리를 잡고 계시고 민주당에서는 70 넘으신 분이 4분이거든요. 문희상 의장님, 김진표 의원님 그리고 2분이 여기 계신 분, 청주 출신. 우리 이 의원님도 386 세대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386 세대가 물러날 때가 아니라 처음 도전을 우리 지역에서 하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그런 세대 교체가 좀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거고 충북은 지금까지 지방의원 출신이 국회의원이 됐거나 뭐 이렇게 단체장이 된 적이 없는 동네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전국에 이렇게 국회의원이 되는 이런 루트를 보면 변호사나 검사를 하다가 하신 분들이 제일 많죠. 정년퇴임하고 공무원 출신들이 하는 분들 많으시고 시민단체들이 많았다가 최근에는 시민단체들은 굉장히 퇴조를 많이 하고 기업하시던 분이 나가요. 그리고 초선인데도 일을 잘하는 사람들의 거의 공통점 특징은 지방의원을 하다 들어가신 분들이 일을 잘합니다. 아니 충북이 왜 유독 지방의회 출신들이 국회로 진출하는 길이 막혀 있었을까요? 많이 좀 보수적이신 것 같아요. 일단 그러니까 지방의원들에 대해서 굉장히 알로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 출마를 했을 때도 그때도 여기 나와서 그 말씀을 드렸는데 부단체장이 도의원하고 같은 급이거든요. 그런데 부단체장 했다는 걸로 명함 들고 나오면 뭔가 부지사 나오셨다고 하지만 뭐 그런 기간을 저는 8년을 했지 않았습니까? 8년을 했는데 나오면 뭔가 좀 이렇게 낮게 보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사실상 도의원들, 충북 도의원들 중에 3분의 1이 자치단체장들 있잖아요. 시장이나 군수로 다 출마한다고 했고 실제 출마하시는 분들인데 다 실패했잖아요. 저는 다 실패했어요. 일단은 지방의원에 대한 낙인 효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건 지방의원급이야 라는 낙인 효과나 저평가가 우리 지역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로 보면 저는 권력을 획득하는 과정과 과정 후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는 그 권력의 목표가 옛날에는 산업화 시대 때 정치하는 목표가 뭐냐고 물어보면
문희상 의장님이 주로 그런 말씀 되게 잘하셨는데 배부르고 등 따숩게 해주는 게 그 정치하는 목표라고 그러셨어요. 당시에는. 예. 그런데 저는 이제는 배부르고 등 따스는 건 당연하고 국민을 행복하게 만드는 게 정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하. 그 행복으로 권력을 행복으로 취하는 능력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제가 좀 탁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니 오재세나 최현호 위원장님 같은 경우는 예. 국민을 불행하게 하기 위해서 출마를 하신다고 생각하시는 능력이 좀 부족하다고 보는 거죠. 아, 예. 본격적으로 총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산 넘어 산 이광희 내년 총선 출마 가능할까? 네. 이 부분입니다. 여하튼 간에 지금 예선전이 굉장히 힘들게 높게 예측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재세 의원과의 경선 과정에서 승리할 수 있단다 그러면 판도가 확 바뀌어질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뭐 이 부분들 좀 정리해서 좀 알려주십시오. 지금은 이제 구도상 저에게 굉장히 유리한 국면이 형성이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자체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체적으로요? 네. 예. 그 예컨대 제일 좋은 방법은 오재세 의원하고 도전자하고 1대1이 되는 게 제일 지금 중요하거든요. 현재 분위기는 그런 식으로 굴러가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그렇고 그러니까 그게 예. 제가 원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상황이 만들어져야죠. 지난 그 청주시장 경선 때는 단일화를 하고 났는데도 또 한 분이 나오셔가지고 그러니까 그때야말로 정말 죽을 뻔했어요. 민주당 내에서는 오재세 의원은 당연히 출마하시는 거고 지금 적극적으로 출마 의사를 피력하거나 활동하시는 분은 지금 이광희 전 도의원님. 그래서 원래는 이제 한 2명이 더 있었는데 분위기는 어쨌든 이제 제가 단독으로 가는 도전하는 걸로. 일설에 이제 우리 이광희 전 의원님을 좀 비관적으로 비판적으로 보는 분들은 예. 이번 총선 출마가 사실은 이광희한테는 꽃놀이패다 이런 말도 있어요. 꽃놀이패다. 예, 오재세 의원이 같은 경우 이전에 이제 해당 행위 같은 거 유치원 3법이나 예. 이시종 지사와의 경쟁에서 해당 행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컷오프 될 수 있다는 거지. 하위 20%를 공천을 안 주겠다고 당내에서. 했잖아요. 예. 그걸로 되면은 대체자는 유력에 남아 있는 분은 이광희 전 의원밖에 없고 예. 또 저기 오재세 의원이 되든 안 되든 예. 다음 총선에는 못 나올 거라는 거지. 그러면 예. 후계자 자리를 선점하는 선점 그런 효과. 꽃놀이패가 될 수도 있다라고 이 생각하시는 말씀은 분들도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모든 그 싸움판에서 상대하는 상대방만 보이는 거지 예. 그 이후와 이전을 볼 여력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번에 예. 승부를 걸어야 되는 거죠. 본선 가기 전에 뭐 당내 경선부터 이겨야 되니까 예. 오재세 그 거대한 산을 넘을 수 있는 뭐 비법이나 뭐 이런 건 갖고 계신 게 있나요? 그렇죠. 일단 그 이제 후보자가 되고자 하면 그 부분이 지향하는 바를 밝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유권자들이 그 후보자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근데 오재세 의원은 지금까지 첫 번째 선거를 제외하고 몇 번 해보셨는데 43%를 넘은 적이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삼자에 의해서 어부지리를 얻어서 계속 이긴 선거가 특별하게 제3후보가 네. 10%까지 가지고 네, 가더라고요. 다른 데는 지난 5% 총선에서 바른미래당 후보 10% 가지고 그 갔죠. 11%인가를 11% 가지고 차지했는데 네, 일단 그 바른미래당이 나와서 보수표를 가져간 측면들이 되게 있으셨던 거지 그래요? 않습니까? 그리고 최현호 후보도 그 전에 나올 때는 자유한국당이 아닐 때 늘 한 10% 정도 뺏어가면서 보수표를 뺏어가면서 사실상 그 오재세 후보를 당선시킨 공신의 역할을 어쨌든 한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런데 실제로 서원구는 산남동, 분평동, 개신성화, 중림동 세 군데만 민주당이 주로 퍼펙트하게 이기는 그렇죠. 곳이에요. 예. 나머지 뭐 모충동, 수곡동 이런 네. 데서는 좀 지고요. 예. 근데 거기에서 얻은 표를 저도 얻고 뭐 다음 도의원이 되신 분들이 얻는 표하고 예. 계산을 해보면 예. 오재세 의원이 현격하게 적게 받습니다. 아. 진짜 민주당을 지지하고 진보적인 블록에서 오재세 의원에 대한 지지를 실제로 득표로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그 표는 제가 얻을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오, 구도가 이렇게 되면 일단은 구도가 뭐 당내 달라질 경선만 수 있겠어요. 당내 경선 오재세 의원하고 지금 두 분이 이제 부각되는 건데 네. 당내 경선만 놓고 본다고 하면은 예. 지난 지방선거를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지방선거를 우리 가야 이광희 전 돼요? 의원님 같은 경우 좋은 비전도 있고 좋은 정책도 있고 여러 가지 갖고 있지만은 불안하다, 지난 지방 불안해. 시장 선거에서 단일화까지 이뤘는데 저조한 득표로 3위로 내려가 앉았어요. 불안하다. 사실상 지금도 좋은 정책이나 비전을 갖고 내놓고 계시지만은 예. 유권자들은 좋은 정책
뭐 이런 거보다는 예. 그 사람의 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아우라 이런 걸 많이 따져요. 오재석 의원에 비해서는 예. 본인은 이렇게 수치적으로 계산을 해서 어떤 유리한 것처럼 말씀을 하시지만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부닥쳐서는 상당히 큰 벽처럼 느껴질 것 같아요. 그래도 득표한 퍼센테이지까지는 얘기를 안 하시네요. 아니 예, 그래. 지금 그 최용현 변호사님의 의견에 적극 동감합니다. 동의합니까? 예. 아. 개인의 노력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더라. 어렵다. 그래서 결국은 주변에서 어떻게 그 분위기를 만들어주느냐, 예. 그 시대가 원하는 후보가 됐냐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역할, 뭐 아시는 대로 서원구를 어떤 서원구로 만들겠다는 비전도 있고 예. 제가 되면 분명히 지금보다 서원구가 낮을 겁니다. 여러 가지 면으로. 그 말씀도 그 이후에 얘기될 수 있으면 더 말씀드리고요. 지금 어쨌든 말씀하신 어쨌든 내용도 예. 그런 상황에서 지역민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세대 교체가 필요한지 그 시대적 사명이나 시대적 소명을 제가 담고 있는지 예. 그거는 저로서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만 예. 저를 좀 도와주십사. 세상을 계속 변화하게 하고 싶고 이 지역의 발전이나 예. 혹은 대한민국 정치의 변화를 바라신다면 예. 저를 좀 도와주십사. 예. 말씀드리러 사실은 나왔어요. 아. 최용현 변호사님 말씀이 정말 맞더라고요. 아. 근데 본인도 예. 뭔가 좀 다른 방법을 좀 찾아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요? 지난 시장 선거 자꾸 얘기하게 되는데 예, 예. 지난 시장 선거도 사실상 시작할 때는 예. SNS당 시장은 예. 우리 이광희 전 의원이었어요. 그리고 SNS 산남 당에서. 분평동에 가면 예. 당연히 시장 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너무 저조 한 표로 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 뭔가 젊은 세대에 어필하거나 이제 본인의 지역구니까 어쩔 수 없는 면도 있지만 SNS나 뭐 지역구 상으로만 이광희라는 사람을 다 알고는 있지만 나머지 지역이나 SNS를 안 하는 사람들은 이광희가 도대체 누구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근데 분들이 지금 더 말씀 좀 많다. 들어보니까요. 표 계산을 해보면 당내 경선에서도 유리할 것 같다라는 전망을 하시는 거고. 아니 유리할 것 같다는 말씀보다는 이제 최선을 좀 다하는 건데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최용현 변호사님이 말씀하셨던 그 지난번에 패배 경선의 결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분석을 엄청 많이 했죠. 예. 반성하고 예. 또 복귀해보고 예. 그러면서 느낀 거는 어쨌든 그때 사실은 청주시가 엄청 넓잖아요. 예, 그런데 제가 주로 얻었던 표가 우리 동네 표였어요. 그렇죠. 산남 분평 뭐 이쪽. 네, 산남분평 개신성화 중림동이었습니다. 예. 결국은 예. 제가 도의원을 하면서 제가 강점이었었던 동네에서 주로 밀어준 거를 외에 그 나머지 그 한 30여 개 지역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제가 어필되지 않았었던 사실 예, 예, 전문가 예. 그룹, 엘리트 그룹도 지지 선언도 하고 했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러니까. 뭐 터무니없이 표를 못 받으셨어요. 그래서 예. 소위 이제 여론주도층들의 인정은 받았었던 것 같아요 당시에. 예.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 전과는 다르게 정책 선거를 하면서 이전의 선거는 네거티브 선거, 뭐 무슨 고소 고발전 이런 거 하다가 새로운 그 어떤 가능성들을 좀 보신 것에 대해서 점수를 좀 많이 주신 것 같고, 예. 그리고 그 내용들이 충북에 있는 전문가 그룹들은 전부 참여를 시켜서 이 공약을 만들다 보니까 예. 참여했었던 그 공약 부분에 대해서 점수를 후하게 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정도만 하면은 좀 뭐가 좀 될 줄 알았죠. 근데 까놓고 보니까 밑에는 흡수가 되지 않은 뚜껑을 거예요. 딱 열어. 그 시기는 언제쯤 되는 겁니까? 그 최종 경선까지 가는 그 시기는 2월경에 경선을 좀 할 거라고 보이고요. 그 전하고 지금 이제 달라진 점이 이런 건데요. 그 전에는 제가 선거를 몇 차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때마다 저는 경선을 안 시킬까봐 늘 불안해하면서 오히려 여기까지 경선이 필요한데. 예, 왔었어요. 그래서 늘 그랬죠. 지방의 386은 이철희 의원이 얘기하던 중앙의 386과 다르게 꽃길만 걸어온 사람들이 일부 있는 반면 여기에서 386이란 말은 자갈돌처럼 바닥에 굴러서 하나하나 흡수하면서 이 자리까지 온 거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예. 그러면서 경선만 하게 해달라고,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도 경선만 하게 해달라. 살아남는 건 내가 할 테니 이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여기까지 저는 왔고, 이번에는 드디어 잘하면 1대1 대결도 가능하겠다. 그것도 하위 20%가 될 경우 꽃놀이패 들고 말씀대로 경선할 수 있겠다. 저에게 기회가 온 거 아닌가. 저를 다시 한번 좀 지켜봐 달라. 예.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죠. 중앙에 예. 이제 86세대 얘기했고 이제 뭐 세대 교체 말씀을 하셨지만 본인은 뭐 아직은 50대 초반이시니까 내년 총선을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최근에 중앙에서 이철희, 포창원, 그다음에 임종석 의원 같은 경우
내년 총선 불출마를 한다면 용태 그런 결정을 공통점은 내렸어요. 하나 있어요. 본인들도 이미 9세대가 됐다. 네, 그렇습니다. 새로운 세대들한테 양보하는 게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따지고 보면 우리 이광희 전 의원님 같은 경우도 86세대의 선발주자 좀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오히려 세대교체의 주자가 아니라 세대교체의 대상이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을 수 있는데. 네, 세대 교체를 할 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내려놓겠습니다. 저는요 도의원 2번 하고 왜 3번 하고 의장하고 이러지 않았냐고 지난번에 여쭤보셨을 때도 저는 8년이면 기억나요. 충분히 예. 제가 보여드릴 거, 제가 할 수 있는 예. 정치적인 행위, 제일 정치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게 월급 받는 월급 그 사무직처럼 느껴지는 거 예, 이건 예. 제가 견딜 수 없고 그러면 국민들이 불행하다고 전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제자리를 노리는 후배가 있다면 저는 포기하겠습니다. 아, 8, 90년생이라도 더 나은 비전과 정책을 네, 가지고 그렇습니다. 도전한다면 본인이 충분히 양보해 줄 수 있다 네,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시네요. 네.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왜 갑자기? 왜 그러냐면 지금 없으니까 우리 동네에. 네. 아, 그렇구나. 다 배경이 있는 말씀이시죠. 아, 그러니까 자신감 있게 얘기하실 네, 때는 글쎄요.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일단은 경선을 통과하시면은 그 맷집 좋은 우리 6전 7기 이번에 나오신 7기인데 그 최연호 자유한국당 그분하고 이제 그 맞닥뜨리는 상황이 됐는데 오늘 그 뵈니까 우리 그 이광희 전 의원께서도 맷집이 상당하신 것 같아요. 그 시장 공천 떨어지고 나서도 그 어떤 그 정치의 그 연속성에서 절대 실망하지 않고 나는 간다.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맷집 좋으신 것 같은데 상당히 만약 두 분이 그 결승에서 붙으시면은 그 상당히 아주 그 빅매치가 될 것 같은데. 빅매치는 아니고요. 네. 그 분이 꼭 후보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상대 후보로는 원래 모든 정치는 유권자들이 보기에 일단 새로운 분에 대한 선호도가 있어요. 근데 전혀 새롭지 않으시잖아요. 이미 흘러간 상품인데 또 놓고 계절 바뀌었는데 또 팔아달라고 그러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하는 거 가지고 과연 또 사줄까에 대한 의구심이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정치인이 현역에서 뛰는 한 출마를 생각을 하면서 현역에서 뛰는 한 그 과정들이 굉장히 그 정치적이어야 된다고 봐요. 근데 과정들이 그런데 그분 같은 경우는 여전히 뭐 다니시기 있는 부지런히 다니는데 자기 이름 알리러 다니는 거 이상 정치 행위를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지역 사회를 변화하기 위해서. 왜 그러냐면 서원구는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서원구에 지금까지 문제가 됐었던 그 구룡산이나 뭐 이런 매봉산 지키기가 서원구에 20만 명의 아파트를 둘러싸고 있는 굉장히 쟁점이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하지 않으셨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 안 하고 그리고 타 지역 같은 경우는 계속 발전돼 가고 있었지 않습니까? 아파트가 들어서건 공단이 들어서건 이쪽은 계속 난개발이에요. 그래서 이런 질문 최 위원장님한테 조금 죄송한 질문입니다만 혹시 최 위원장님은 좀 만만 하신 다른 분에 비해서? 다른 분에 비해서 저는 좋다고 봅니다. 네. 왜 그러냐면 만만하진 않고 이제 좋다. 왜 그러냐면 그분에 대해서 잘하니까. 어떻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요새 국민 뭐 대화도 하고 그러시던데 갑자기 문재인 대통령이 또 나오고 난 또 문재인 대통령이 오신다는 줄 알았어요. 아니 그분의 어떤 그 내년 그 중간 평가 성격의 선거가 되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모든 총선은 그 대통령의 중간 평가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경선 전략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저는 제가 진짜 민주당이고 제가 민주당 후반기를 감당을 할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게 제 기본적인 포맷입니다. 오재세 의원께서는 어쨌든 조금 다른 목소리를 많이 내셨던 것 같아서 그분을 대신해서 그래서 결국은 유권자들로 하여금 선택을 하게 한다면 진짜 민주당이 누구냐, 진짜 문재인을 도울 사람이 누구냐 이걸 가지고 당내 경선에서는 승부를 좀 보려고 합니다. 항상 새로 도전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질문을 하는 게 그거거든요. 나이가 이제 50을 한참 넘으셨잖아요. 넘으셨고 그다음에 재시면 초선이고 또 주로 이제 지방에서만 활동하셨잖아요. 이런 분들이 과연 중앙무대에 가서 현재 있는 변재일 오재세 의원만큼의 활동을 할 수 있냐, 얼마나 영향력 힘을 발휘하겠냐 이런 질문도 꽤 많이들 하시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확언할 수 있는 건요. 386들이 지금 그 국회나 혹은 정재계의 386들이 주로 포진되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전대협 일기입니다.
그 전대협 세대들끼리의 끈끈한 정들은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고요. 그래서 아는 사람 또 중앙의 인맥 이건 저도 못지 않다고 보고요. 그리고 40살에 보좌관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미 그 당시에 그 중앙정계에서 일을 하고 지금 중요한 자리에 가 있는 분들하고의 어떤 역할들이나 이런 건 잘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그 우리 민주당, 우리 충북의 민주당은 원내대표 경선도 한 번 나가본 적이 없는 분들이고 또 그 대표 그 경선이나 이런 데 나가본 적이 없는 분들이에요. 저는 초선에 출마하려고 합니다. 아니 초선이 되셔서 초선이 3선 뭐 4선이 지금 그 우리나라 정치 상황에서 그분들의 역할이 뭐 그렇게 두드러지게 선수를 쌓아가면서 우리나라 정치사에 그렇게 뭐 이렇게 도드라지게 보여주는 게 있는가? 아니 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정치를 하면 중앙 정치에서의 역할을 해야 되죠. 그러려면 당연히 뭐 정책위 의장도 해야 되고 최고위원도 해야 되고 대변인도 해야 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 기회가 된다면 최고위원에 도전할 생각입니다. 초선에. 박주민 의원도 그랬고 뭐 박광원 의원도 그렇고 초선 때 다 도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 지역에서는 도전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도전도 한 번도 해보시지 않으셔서 당내에서 신전 원내대표의 경선도 한 번 나가본 적이 없으시면서 뭐 의장을 노린다. 부의장을 말도 안 되는 이게 말이나 됩니까? 내년에 서원구 총선은 당내 경선부터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만 시청자분들 유권자 입장에서는 관전 포인트입니다. 정말 내년 궁금해집니다. 오늘 저 이광희 의원님 오랜만에 친정으로 모셔서 여러 가지 얘기 좀 나눠봤는데 끝내기 한판 가기 전에 이광희에게 총선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 말씀만 좀 마지막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또 다른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쩌면 마지막 도전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선출직으로서 정치를 하는 것 자체가 많은 분들에게 빚을 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뭐 표를 빚을 지든 뭐를 빚을 지든 마음을 빚을 지는 일인데 이거 빚 지는 것도 한두 번이지 이게 더 이상 갚아야죠. 그래서 갚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제가 알겠습니다. 혹시 내년 이맘쯤 되시면 예전에는 나는 지방의원이다 이런 책을 쓰셨는데 내년 이맘쯤 됐을 때 이젠 국회의원이다 뭐 이런 책을 또 쓰진 않을까? 내가 끝내기 한 판으로 준비해온 건데. 죄송합니다. 보진 않았어요. 정말 컨닝 안 했는데. 나는 패스. 변호사님 끝내기 한 판 정리해 주시죠. 영어 속담에 The early bird catches the worm이라는 말이 있어요. 일찍 일어난 새가 벌레를 먼저 잡아먹는다고 그러는데 지난 지방선거에서 시장선거 누구보다도 먼저 출발을 해서 선발제인처럼 막 열심히 뛰셨지만은 본인이 새가 일찍 일어난 새가 아니라 잡혀먹기는 일찍 일어난 벌레가 됐는데 이번 총선에서는 일찍 출발을 해도 일찍 일어난 벌레가 아니라 일찍 일어난 새가 되셔가지고 꼭 원하시는 바를 이루길 기원드립니다. 멋진 말씀입니다. 정말로 그 책 제목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끝내기 한 판으로? 또 하실 말씀 있으면 한 말씀 더 해주세요. 간절히 두드리라. 그러면은 언젠가는 문이 열릴 것이다. 이건 뭐 어떻게 보면 최원호 후보한테 더 얘기일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 저 이광희 전 의원께서도 간절히 두드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하시니만큼 좋은 결과로 또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자리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방송 어떻게 보셨습니까?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주제로 라이벌의 불꽃 토크가 펼쳐지게 될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한판 합시다. 리얼톡 한판!